(2024년 4월 30일) 이정훈입니다. 의과대학 정원 증가, 즉 증원을 포퓰리즘, 파시즘이라고 공격하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게 파쇼입니까? 이게 포퓰리즘입니까? 그런데 이제 내년도 대학 입시에서 의대 몇 명 뽑을 것이냐, 각자 정원을 정하라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의과대학은 한 명도 늘어나지 않죠. 비서울권 의과대학 대부분이 정원 증가를 결정했습니다. 이 비서울권 의과대학은 파쇼한테 눌려서 정원 증가를 결정하는 건가요? 하나 보겠습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가 대한민국 의료가 나아가야 할 길 이라는 주제로 긴급 심포지움을 4월 30날 서울대병원에서 열었습니다. 방재승 교수가 비대위원장인데 그는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은 전 세계와 비교해도 매우 우수했다. 그런데 단 2달 만에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무너지고 있다. 정부는 의료인들의 자긍심을 단번에 짓밟았을 뿐만 아니라 의사 집단을 돈만 밝히는 파렴치한 기득권 집단으로 매도했다라고 했습니다. 의사들이 돈만 밝힌다. 요거는요, 정부가 그렇게 몰았나요? 전 의사협회장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이 의외로 돈에 민감하네 라는 느낌이 들죠. 정말로 돈만 밝히는 그게 누군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글들을 올렸었고, 자기들은 굉장히 노력해서 의사가 됐고 한국에 기여를 했지만 따라서 그에 합당한 보수가 있어야 된다는 주장을 하면서 그 말을 바꿔서 표현한 돈만 밝히는 집단일 수도 있는 표현을 그렇게 해놓은 글들을 많이 봤습니다. 근데 그걸 매도했다고, 그런 주장은 자기들이 스스로 하는 사람이 많았는데 의사들이 매도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방 비상대책위원장은 뭐라 그랬느냐. 작금의 사태를 유발한 데는 정부의 책임이 제일 크지만 수십 년간 의료 관행을 당연시해온 의사들, 특히 교사들이 잘못도 명백하다 그랬습니다. 이건 솔직한 얘기죠. 왜냐, 전공의들을 박봉 속에서 자유롭게 부려먹고, 그 전공의들도 어쨌든 의사는 의사니까 의사수를 채웠다고 해서 대학병원을 잘 운영해왔고, 대학병원에 있는 교수들은 의과대학 교수 봉급 말고도 추가로 더 받고 잘 먹고 잘 살아왔잖아요. 그 시달림을 당했던 거는, 전공의들이 박봉이고 했던 거는 정부가 한 겁니까? 의과대학 수련병원에서 한 겁니까? 자기들 잘못도 있잖아. 물론 그 과정에서 나중에 교수가 되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으니까 전공의들이 받아들인 면도 있겠지. 근데 그거를 당연시한 게 누구냐? 의대 교수들이잖아요. 그건 인정합니다. 방 비상대책위원장도. 그러면서 이번 심포에서 대한민국 의료가 나아갈 길을 토론해보자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이제 안철수, 의사 출신의 안철수 의원도 참석했는데, 최기영 서울 분당 서울대병원 병리과 교수가 뭐라 그랬는가 하면, 요거는 참 유심히 보셔야 돼요. 복지부의 요구대로 용역 연구를 수행한 폴리패서의 연구 영역 카르텔을 엄벌하고, 네. 이제 의과대학 정원을 증가해야 되느냐,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이제 그런 정책 검토를 할 때 요거를 연구해달라, 필요가 있는지 없는지, 그러면 용역을 발주를 합니다. 이게 돈이 한 몇천만 원 돼요. 그러면 이게 주로 대학 교수들이 받아먹거든요. 서로 따가려고 합니다. 대학 교수들이 봉급 받죠. 그리고 이런 용역 연구를 수행해갖고 또 받습니다. 근데 용역 연구를 하면서 본인들이 직접 하는 경우는 드물고 석박사생들을 쭉 해갖고 이제 맡겨서 모아서 이렇게 하죠. 근데 결론은 발주처가 원하는 대로 써주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사람들을 폴리패서라고 그랬는데 이건 좀 지나칩니다. 폴리패서는 Politics and Professor의 약자로서 정치권에 기운거리는 정치 성향이 강한 교수들을 가리키는 거죠. 이 용역은요, 정부 보건복지부만 주는 게 아니라 사실은 모든 부처가, 국방부도 나오고 경찰청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삼성, SK, 한화 같은 기업체에서 나오는데 이거 기업체의 용역은 더 돈이 많아요. 서로 달라 그러지. 그래서 그쪽이 원하는 대로 써주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 말라. 하지 않고자 할 때는 하지 말라는 쪽으로 써주고 뭐 그런 경우는 있어요. 이걸 폴리패스라 그래야 되나? 글쎄, 제가 생각하기에는 폴리패스라기보다는 이거는 알랑알랑거리는 사람들이지. 자기네 교수의 권위를 스스로 깎아먹은 사람이지. 왜 폴리패스라고 그래? 이 최기영 교수는 용어 선정 자체를 잘 못하는 사람이네요. 의대 교수 맞나? 병리과 교수라고 돼 있구만. 폴리패스와 연구 용역 카르텔을 엄벌하고. 그러면 이 카르텔은 누가 만든 거야? 이 카르텔에 참여한 건 누구야? 교수들이네.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의료계의 현안을 잘 이해해 올바른 의료 정책을 입법할 수 있는 국회의원을 적극적으로 후원해야 된다. 이렇게 특정 국회의원을 후원하고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폴리패스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안철수 씨가 의대 증원에 반대한다 그러면 거기를 적극적으로 후원해야 된다 그러면 의사가 자기 의료나 잘하면 되지. 또 교수는 잘 가르치고 또 의사로서의 임무만 잘하면 되지. 왜 이렇게 정책 결정하는데 뛰어들어서 감나라 배나라 그래? 그게 폴리패스로 가는 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나서 최기영 교수는 의사들이 앞장서서 우리나라에 팽배한 포퓰리즘과 파시즘과의 기나긴 투쟁을 시작하자라고 했습니다. 포퓰리즘. 포퓰리즘 문제는 뭐 맞는 말일 수도 있어요. 뭐 의사를 늘리는 게 국민들이 좋아하니까 거기에 맞춰서 가는 거다. 그건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파시즘? 참 이 양반 파시즘이 뭔지나 알고 하는 소린가? 파시즘이란 말은 파시스트에 나왔는데 파시즘은 이탈리아에서 2차 대전 때 독일에서는 나치당을 이끄는 히틀러가 등장해서 나치 정신, 나치즘을 퍼뜨리면서 딱 자기네 여론을 통일해버리죠. 이탈리아에서는 무솔리니가 파시즘을 내세웁니다. 그래서 파쇼 전체주의를 만들어버리죠. 선거로 된 사람들이 의원 내각제 국가에서 국회하고 행정부가 같은 당이다 보니까 다 모아가지고 국가주의, 전체주의로 가버리죠. 나치즘도 그런 거고. 일본은 군국주의. 지금 대한민국은요, 국회하고 행정부가 갈등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국회에서 다수당은 민주당이 차지했는데, 국회 대통령은 국민의힘이란, 이거든요. 그러니까 둘이 대립이 되기 때문에 파시즘이 불가능합니다. 근데 이런 얘기를 본인이 정치학을 안 했으면 조심해 얘기하든지, 이렇게 선전선동을 하는 이런 사람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게 대한민국 의사의, 서울대 의대 교수의 수준이라면, 저는 정부가 자신있게 의료개혁을 추진해도 별 문제 없겠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 최 교수는 발언 도중에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 이름을 박민세라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웃었던 모양이죠. 지난번 2월달 중수본 회의에서 이 박민수 차관이 의사를 의세라고 잘못 발음한 걸 비꼰 것이죠. 그러면 이거는 굉장히 감정적인 발표를 했네. 이게 무슨 심포요. 차라리 가투에 나선다 그러지. 이 최 교수도 뭐 저보다 저 또래 아니면 저보다 후배일 텐데 운동권 했으면은 운동권 대자보 쓰듯이 쓰는 것 하는 거 이건 심포가 아니잖아. 그걸 대자보를 쓰더라도 제대로 써야지. 예. 그리고 뭐 몇 가지 더 발표가 있었는데 그건 그렇고요. 지금 이제 2,000명을 늘릴 수 있도록 각 대학에다가 정원을 배정해 줬죠. 그런데 국립대, 지방 국립대에서는 아직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우리는 배정받은 증원분의 50%만 선에서 스스로 하겠다라고 해서 그렇게 하라 그랬죠. 그래서 지금 지방에 있는 국립대 중에서 부산대하고 전남대를 제외한 나머지 대학들은 전부 다 50% 증원을 결정하는 쪽으로 갑니다. 50 플러스 한석. 홀수인 경우 뭐 플러스 하나 더 하고. 그리고 지방에 있는 비수도권 의과대학 중에 사립대는 정부가 할당해 준 거를 거의 다 10명 늘리라고 그랬으면 10명 늘리고 다 받아들이는 쪽으로 지금 가는 추세입니다. 몇몇 대학이 아직 결정은 안 했고 그런 것 같은데 아까 말한 대로 국립대는 부산대, 전남대 빼고는 전부 다 50% 증원을 결정했고 사립대 중에서는 울산대가 80명 늘리라 그랬는데 60명만 늘리겠다. 성균관대 수원에 있죠. 80명 늘리라 그랬는데 70명만 늘리겠다. 라고 하고 나머지
저기 원주에 있는 연대 분교, 또 뭐 인제대학교 부산에 있나? 고신대 이것도 경남에 있죠. 동아대, 조선대, 계명대, 영남대, 대구 카톨릭대 등은 정부가 할당해 준 거를 모두 다 받아들여서 증원하겠다고 결정했습니다. 몇 개 대학은 아직 결정을 못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돼서 내년도 올 가을, 올 초겨울에 할 대학 입학 시험에서는 올해보다 정원이 2,000명 늘어나는 게 아니라 한 1,500명 정도 늘어날 걸로 보여요. 지방 국립대학들이 50%만 늘었기 때문에. 그럼 뭐야? 의대 교수들이 전공의들하고 반대를 하는데 각 대학은 이미 정부안을 거의 다 수용했네. 지방 국립대학은 자기네 사정 때문에 연기했으니까 내년쯤은 또 나머지 50% 다 받아갈 거고. 끝났네. 이거 이렇게 하는 게 이게 파시즘 때문에 정부가 압박을 넣어서 한 건가요? 각 대학도요, 기본적으로 사업체입니다. 그리고 교수들 개개인도 사업체예요. 자기들도 봉급만, 문과대, 인문대 교수들은 연구 영역 딸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봉급만 갖고 하니까 재미없고, 공과대, 의과대, 또 경영학과 교수들은 기업체, 정부, 뭐 발주하는 영역사업 받아가지고 그거 받느라고 더 바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석박사생 쫙 모아가지고 수업은 자기가 석사, 박사 가르치는 수업은 하지만 별도로 모아가지고 일종의 사장이지. 그 자기가 따온 프로젝트를 애들 보고 나눠서 연구시켜갖고 보고서 만들어 제출하고 몇천만 원 받아서 학교는 그 중에 또 20, 30%를 그냥 띄어갑니다. 이유는 뭐냐? 학교 전기 썼고 물 썼고 화장실 썼고 사무실 썼다. 뭐 그런 비용으로 그냥 띄어가요. 그러면 교수는 그거 받아갖고 학생들한테 인건비조로 주죠. 그러면 그 석사 박사생들은 그게 봉급이에요. 한 달에 100만 원도 받고 200만 원도 받고. 그게 등록금 대고도 남습니다. 또 교수는 또 거기서 자기 한 말에서 챙기고. 그러니까 교수들은 인건비는 그렇게 하고 또 영수증 처리해가지고 석박사생들 밥 먹은 거 다 경비 처리하잖아요. 교수도 사람 받는 거 다 경비 처리하잖아요. 그 중에 허위가 있어서 용역사업도 감사하는 기관에 걸리면 교수들 토해내고 난리 부르스를 칩니다. 사실 보면. 웃겨요. 대학교에서는 이 프로젝트 많이 따갖고 오면은 자기한테는 항상 거저먹는 게 있으니까 또 권합니다. 사업체란 얘기예요. 교수고 학교고. 근데 학생들 들어와서 등록금 늘어나는데 왜 반대해요? 근데 의대 교수들도 기본적으로 의과대학 병원에 환자들이 많이 와야 좋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전공의도 안 나오고 모두 자기들도 일 안 하고 지금 뭐 일주일에 한 번씩 쉰다며 누구 맘대로 쉬는지 모르지만 쉰다며 그런 게 파시즘이에요. 그래서 자기들 봉급이 환자 안 보면 줄어야지. 그건 받아들이지 못할걸? 그럼 병원이 파산하지. 그럼 대학교는 어떻게 되느냐? 의과대학 부속병원 만들어서 거기 수익을 벌어가지고 학교 재단에 넣어서 학교를 윤택하게 돌리려고 하는데 그러면서 동시에 의대생들은 실습도 하고 전공의도 실습도 하게 하는 건데 그게 무너지면은 학교가 오히려 돈을 메워주게 되면은 이건 잘못된 거죠. 지금 사립대학교들이 자기 나름대로 뭐 건물도 운영하고 기업체도 운영하는데 이 사람들이 사실은 잘 운영하는 재주가 없어요. 그래서 크게 돈을 못 벌어. 또 그런 조직일수록 노조가 세가지고 인건비 많이 뛰어갑니다. 저는 대학교에서 운영하는 기업체 몇 군데 아는데 그 대학교 이사들도 혀를 찹니다. 혀를 차. 부장 봉급이 뭐 2억에 육박하고 판공비가 월 500만 원이 되고 근데 그거를 손을 못 대요. 노조 때문에. 근데 대학교 의과대학 병원 자체도 돈을 못 벌어주고 거기 또 인건비도 많이 주거든요. 인건비 다 받아가겠다. 그럼 파산이지. 대학을 망치는 데 기여를 하고 있는 게 의대 교수일 수 있습니다. 전공의들은 거의 뭐 그렇게까지 많이 가져가지 않으니까 그렇다 치고. 자, 어쨌든 각 대학은 정원 증가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지금 의과대학에서는 이제 수업을 학생들이 지금 뭐 일종의 보이콧, 뭐 동맹 휴업이라 그래야 되나? 수업에 안 들어오는 것 같은데 지금 전국의 의과대학 85%가 수업을 일단 재개를 한 걸로 조사되고 있어요. 근데 쉽게 말하면 줌으로 강의하고 있다는 거죠. 교실에서 안 하고. 비대면 수업을 하기 때문에 교수들이 수업을 하고 학생들이 줌 앞에 앉아서 이걸 보는지 안 보는지 모르지만은 어쨌든 하는 거가 85%다. 근데 이 학생들이 이렇게 수업 일수가 부족해서 하게 되면은 유급이 되잖아요. 의과대학에 따라서는 한 번, 두 번 유급하게 되면 제적됩니다. 유급하게 되면은 다음 학기에 또 들어야 되잖아요.
다음 학기 수업이니까 2학기 먼저 듣고 내년에 다시 원래 못 들은 1학기 걸 들어야 되니까. 근데 문제는 학생들은 이번 학기 돈 낸 거는 돌려받지 못하고 내년에 원래 수업 못 받던 1학기 수업 다시 들으려면 돈 또 내야 된다는 거. 의사가 되는 기간도 1년 늦을 뿐만 아니라 돈만 더 내게 된다. 이거. 어정쩡하게 돼버렸어요. 자칫하게 되면 2번 유급하게 되면 재적하는 대학도 학칙상 그렇기 때문에 기껏 의과대학 들어와서 재적돼갖고 이것도 저것도 아닌 신사가 될 수 있죠. 자, 제 결론은 뭐냐? 그렇게 시끄러웠지만은 결론적으로 의과대학 정원 증가로 갑니다. 틀리든 맞든 간에. 그리고 지금 서울대 교수들이 저렇게 방방 뜨고 있는데 서울대는 한 명도 정원 증가를 못 받았죠. 서울대 같은 경우도 정원 증가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었어요. 거기에서는 자기네는 의료기술에서는 대한민국 최고라고 자신하니까 의과학, 그러니까 공학하고 의학을 접목시켜서 앞으로는 AI가 많이 할 거 아닙니까? 지금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하마스 세력을 잡는 작전을 할 때 하마스 요원들, 이제 지휘관 높은 놈들은 다 잡았잖아요. 근데 하급 전사들이 이제 젊은 사람들이니까 아주 숨어 있는데 그 친구들을 잡는 걸 뭘로 잡느냐? AI로 잡지 않습니까?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 있는 사람들 신원사항은 기본적으로 파악돼 있고 그 중에 남자들이 누군지도 파악돼 있고 그 중에 나이를 전사들이 갈 수 있는 나이가 뭐 10살짜리는 안 갈 거 아닙니까? 뭐 그렇게 딱 제한해가지고 평소에 특성을 딱 놓고 행동반경 넣으면은 어디 있다는 게 나오잖아요. 그걸로 인해서 그 자료를 갖고 공습을 하거나 작전을 하는 거죠. AI가 군사작전을 합니다. 미 공군은 최근에 이렇게 했습니다. 최고의 전투기는 아니지만 전투기 2대를 딱 띄워서 공중전을 했는데 하나는 사람이 탄 인간 조종사가 있는 전투기고 또 하나는 AI를 태운 겁니다. AI 뒤에는 인간 조종사가 예비로 타고 있었어요. 혹시 AI가 다운되면 자기가 안전하게 끌고 내려오려고. 근데 그 결과를 미 공군이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몇 년 전에 대한민국 최고의 바둑기사인 이세돌 씨하고 AI가 하고 그때 AI 이름은 고였죠. 고. 바둑 대결을 했는데 누가 이겼어요? AI가 이겼습니다. AI가 전투기 조정도 해서 이길 가능성이 더 높아졌고 작전도 더 잘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AI가 주식 투자도 결정합니다. 여러분들 많은 정보를 얻어갖고 주식 투자하려고 해도 나중에 헷갈리죠. 그리고 자기의 어떤 편견이 들어가죠. 근데 AI는 쭉 추세를 봐가지고는 그냥 기계적으로 결정하니까 더 냉정하죠. 우리가 군사훈련을 하고 수업을 받는 게 뭔가 하면은 이 편견을, 자기 선입견을 없애고 훈련받은 대로 행동하기 위한 거거든요. 기계적으로 움직이기 위해서. 전쟁이 나서 포탄이 날라오면 막 두렵고 도망가고 싶잖아요. 그걸 억누르고 그대로 돌격 앞으로 하려면 사람을 기계로 만드는 겁니다. 그게 훈련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기는 거거든. AI는 기본적으로 감정이 없으니까 냉철하게 판단하니까 주식 투자를 잘하죠. 시장 분석도 잘하고. 의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거는 오늘 아침에 기분 나빠서 어제는 내가 잘못 판단했으니까 오늘은 이걸 거야 라고 하면서 오진이 들어갈 수 있는데 AI는 그런 거 없잖아요. 이런 세상이 됐는데 뭐. 그러니까 앞으로 의학은 공학과 결합돼갖고 AI를 어떻게 활용해서 쭉 나갈 것이냐 이쪽으로 자꾸 가야 됩니다. 그런 걸 준비하는 데가 대한민국 최고의 의과대학인 서울대 의대나 연세대 의대나 고려대 의대나 카톨릭 의대나 성균관 의대나 울산대 의대나 빅5, 빅6 이런 데가 글로 가야지. 뭐 파시즘, 표퓰리즘하고 싸우고 있어. 의료 갈등은 흐지부지 가면서 안 돼요 하면서 끝나갈 겁니다. 물론 의협은 강경투쟁을 하겠지만 점점 더 소리는 강해지겠죠. 근데 들어주는 사람은 적을 겁니다. 이 의료 갈등 때문에 이번 총선에서 윤석열 정부가 패했는지 모르지만 일단은 뭐 먼 훗날 지나서는 그게 또 틀린 선택이었다. 그거 뭐 10년, 20년 후에 나오는 거는 그때는 정책이 또 바뀌어야 되는 타임인 거지. 지금은 대체로 옳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의료 갈등 조장하는 의료계는 정신 차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